네, 조금 전 2부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입장 들어봤는데요. 정의당 입장은 어떤 건지 2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당장 이틀 뒤에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네네. 정의당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입장 정했습니까? 당론으로 혹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정의당은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만들어진 합의안에 대해서 상정된다면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었고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찬성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일단 찬성표를 던지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4월 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3명은 기권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의당은 국회가 정상적 절차가 아닌 방식에 대해서는 매번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과 관련해서도 이건 이제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건데 이것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중단 표결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회기 종료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해서 운영하는 것도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네.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신 거죠.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인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네네. 그 민주당의 그 민영배 의원이 그 이른바 꼼수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제 통과시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과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다는 점 두 가지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후자에 이제 더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훼손한 거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다라고 강력히 저희들이 좀 비판을 했고요. 네네. 국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각자의 입장 속에서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또 대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논의의 지점들을 합의하고 또 처리하는 것이 국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양당이 치열하게 대결 국면이었지만 정의당이 국회의장께 중재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정의당 입장을 국회의장께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양당 원내교섭단체 간에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 의총까지 인준을 받고 합의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다. 그러면 이게 국회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의 그 결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합의한 문제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재논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회의장과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의총에 가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총 인준까지 받고 합의한 문제를 다시 재논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초기의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국회 안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재논의 또는 파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가 오더 정치하냐라고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오더 정치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더 정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제 필리버스터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주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다. 정의당이 그 뼈아픈 기억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이번에는 국민의힘한테 속은 거죠. 어제 필리버스터 권성동 대표가 하시면서 우리 정의당 6명 의원들을 일일이 다 호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반대해달라 뭐 이런 의견이셨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며칠 전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사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명분 없는 지금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님 평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담백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지방선거용이고 이건 검찰 달래기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진중관종 교수가 정의당을 향해서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 국민이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사실 민주당 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검찰의 6대 수사 범죄 중에 부패 경제를 남겨두고 4개를 경찰로 이관하는 거고 그리고 검사가 그동안에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 이번에 검사가 직접 수사한 내용은 다른 검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잘못 취했는지 저는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용 여쭤볼 텐데요. 일단 지금 그 수정안에 보면은 선거범죄 관련해서는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뒀고 이 안이 바로 이제 정의당이 냈던 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왜 근데 6개월로 이렇게 좀 한시로 가느냐 이 자체도 꼼수다 또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6.1 지방선거의 경우에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하다가 이거를 경찰에 넘기라는 얘기냐 이거 정치인 방탄용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일견 저희들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안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일단 남겨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 범죄는 이미 공수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4개월 유예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니 그러고 나면 국회의원들은 검찰 수사 안 받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비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죠. 사실 합의한 내용에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4개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에 이관하는 것을 4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관하고 나머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6개월 동안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2024년 총선을 맞이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대표님, 사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그 어디에도 사개특위 구성한다. 중수청 설치한다.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아무 어디에도 없는데 이러다 결국 뭔가 공중에 붕 뜨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노린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장이 합의한 8개 항 중에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입법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데 합의를 하고 돌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 이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가 되는 상황이 오니까요. 사실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재논의하자 또 파기 그리고 재논의하면서 파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8개 중재안 범위 내에서 이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라고 이미 이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개정이 된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공에 붕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미 오래전부터 1년 동안 사기특위를 구성하자, 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좀 합의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검찰이 워낙 반발이 세니까 이거 자체도 못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가 이제 국수본으로 이관이 될 텐데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계시는 수사 인력들이 약 7,0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3,500명 정도가 수사 일선에 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실 이제 국수본에도 배치가 돼야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이분들의 처우나 이분들에 대한 대우, 이분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좀 오고 가면서 향후 검찰 내에서의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조직 분리에 대한 대안들도 점차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는 새로운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검찰 개혁 문제는 국민적 큰 틀에서의 논의, 전문가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